제19호 태풍 쏠릭이 전북을 관통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쏠릭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전북에 단비를 뿌려주면서 효자 역할도 했습니다. 군산의 한 냉동업체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설립 부지도 사실상 확정됐고 빠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이 제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우려가 컸죠. 네, 일부 사고가 잇따랐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석가래와 흙더미에 사람이 깔렸습니다. 아이고 저를 살려주시네요. 기다리세요. 태풍이 전주를 관통할 때 최대 풍속은 초속 11.4m. 뿌린 비의 양도 많지 않았지만 철거를 앞둔 낡은 집은 이마저도 버텨내질 못한 겁니다. 피해자 60대 여성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천장이 무너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너져가지고 이제 흙더미 속에 갇혔어요. 대형 입간판이 쓰러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일부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창 씨알을 키워야 할 사과가 바닥에서 나댄 겁니다.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에 소갈이하던 농심엔 다시 멍해졌습니다. 올 초에 4월 달 정도에 냉해가 있었고 이제 7, 8월 달에 장마도 좀 오고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폭염 때문에 폭염 피해도 심하고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4.4헥타르 논에서 벼가 쓰러졌고 과수원 2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전 볼라벤과 덴빈이 피해 금액 1,000억 원의 생채기를 낸 것에 비하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되는 대로 지원과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태풍 곤파스와 볼라벤은 전북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풍 쏠릭은 강풍 피해보다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전북에 단비를 뿌려주면서 오히려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과 가뭄에 메말라가던 벼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고추 수확에 나선 농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참 싱싱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내 마음도 싱싱해지고 더 활력도 얻는 것 같아요. 모든 농민들 마음이 다 그렇겠죠.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쏠릭으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내륙에 진입하면서 쏠릭은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덕분에 바람 피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가뭄에 허덕이던 전북에 100mm 안팎의 단비를 뿌렸습니다. 1200헥타르를 넘어선 작물 피해도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에 가뭄에 그렇게 농민들 애태우고 그랬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 단비 정말로 좋습니다. 이젠 농민들도 한시름 펴고 저수율 역시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기준 농업용수는 47.3%에 불과했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되면서 조만간 50%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서 밭작물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저수율도 상당히 올라서 내년 봄 농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쏠릭이 우려와 달리 전북에서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한 냉동업체에서 암모니아가 잇따라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냉동업체입니다. 지난달 이 공장에서 냉동기계 가동 중 펌프 압축기 뚜껑이 파손돼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이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쓰러져가지고 119 불러서 타고 병원에 가셨어요.
지금 한 달이 가까워도 무엇을 못 드시니까 바싹 말랐더라고요. 지난 6월에도 암모니아 가스 20kg이 누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암모니아는 노출되면 폐렴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 물질입니다. 주민들은 낡은 설비 때문에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그렇다고 주민이 떠나요? 공장이 떠나야지. 또 가스 누출 사고에 적극 대처했더라면 2차 누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군산시의 느슨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업체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체 안전관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심각한 어떤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까지는 안 돼가지고 정밀안전 진단도 하고 응급조치도 하고 안전관리도 해라는 그 명령을 했고요. 주민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 중단밖에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녹색연합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에 전주 30개 지점의 최고 온도를 조사한 결과 덕진 체륜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덕진 체륜공원의 평균 최고 온도는 37.4도였고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이 37.2도, 송천동 하수처리장이 37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인 곳은 완산공원 삼나무숲으로 31.3도였습니다. 녹색연합은 덕진 체륜공원의 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탓이 크다며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인공시설물을 걷어내고 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의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대학원 설립 부지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발의로 빠르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법률안을 가급적이면 8월 쪽으로 이제 저희가 국회에 보내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일단 통과가 돼야지만이 22년 3월 개교가 가능하거든요.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건축 설계에 들어가 2020년에는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의전원의 설립 부지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수련 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료원 인근 사유지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전라북도 소유의 남원의료원 부지는 면적이 작아 향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교육병원으로 활용을 할 남원의료원과의 거리, 그리고 또 이후에 그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남원의료원 인근의 그 체육공원 맞은편의 부지로 복지부와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강제 수용을 통해서라도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남원의료원의 국립화 문제는 공공의전원 설립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남원의 공공의전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재량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제로 돌려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원 한 사람에 4억 4천만 원씩 한 해 170억 원의 재량 사업비를 주민 참여 예산 형태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돼 운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선심성 논란을 온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금융타운을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자본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수천억 원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 유치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금융타운은 혁신도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만들어집니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20층 이상 규모의 금융센터, 적어도 2,0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전시 회의시설, 200실 이상의 호텔 등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전라북도의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금융타운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33,000제곱미터의 터를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금융타운 터의 용도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해준에 최대 100억 원의 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같은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만 투자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돼 사업자 유치가 만만치는 않아 보여 추가적인 지원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민간 기업에서 문의가 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결합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금융타운 조성 사업자를 확정해 내년에 서울과 부산에 이어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8,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와 구제역으로 중단됐던 닭과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된 데다 가공 농식품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지난 6월 주점 주인과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구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생계비 등으로 5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정황을 잡고 순창의 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병원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의무기록, CCTV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익산시 함여읍 한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종업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동복 바지와 검은색 점퍼를 입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순창군 쌍치면 84살 박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박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119에 연락한 뒤 직접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덕유산 96mm, 임실 63.5, 장수 52.5, 진안 46, 전주 34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무주와 장수 등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7도에서 최고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낮부터 차차 흐려져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29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